안녕하세요. 유튜브 동굴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남길 정말 중요한 유산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산은 돈일까요? 아니면 재산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집일까요? 아니면은 정말 고귀하고 비싼 명품 가방, 그런 것들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재산을 유산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놀랍게도 재산을 물려받은 자녀들이 더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실제로 전 세계를 봤을 때 부자의 가문이 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바로 이 돈만 유산으로 남겼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남겨야 할 그런 유산은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원불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행복한 가정을 위해 가장 소중한 유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정이 불행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드릴 이 보이지 않는 그런 유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사실 여러분들의 말보다 우리들의 그런 행동을 따라한다는 사실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자녀들에게, 저도 이제 아이가 있지만 정직해야 된다라고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 부모가 그런 거짓말을 하면은 아이들도 그 모습을 따라서 배우게 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신뢰와 존중을 중시하면 자녀도 자연스럽게 그의 가치를 이렇게 배운다고 합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 것 같지만 사실 실천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또 반대로 보면 부모가 부정적인 행동을 하면 자녀도 같은 실수를 반복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이 두 개의 가문의 실체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00명의 목사님과 65명의 교수님, 그리고 30명의 판사, 그리고 1명의 부통령을 배출한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1703년에 코네티컷에서 태어난 독실한 기독교 신학자였다고 해요. 예일대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님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항상 자신의 가치를 이 신앙과 이 교육으로 가정의 그 중심을 가치로 삼았다고 해요. 특히 그는 자녀들에게 깊은 신앙심과 학문적 열정을 심어주기 위해서 매우 노력했다고 책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처럼 에드워드 가문은 신앙과 교육을 통해서 그런 긍정적인 유산을 후손들에게 남겨왔던 거죠. 반대로 다른 또 사례가 있어요. 무원칙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온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맥스 주쿠라는 가문인데요. 맥스 주쿠는 좀 옛날 얘기긴 합니다만 18세기 초에 뉴욕주에 살았던 인물이에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래서 방탄한 생활을 했던 것으로 매우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는 교육이나 신앙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자연을 벗삼아서 자유롭게는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책임이나 그런 도덕적 기준을 매우 무시했다고 해요. 이러한 그의 삶의 태도는 그의 후손들에게도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의 후손들, 아까는 얘기했죠. 부통령을 배출했던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에 비해서 맥스 주크 가문은 범죄자 150명, 극빈자 310명, 알코올 중독자 100명, 매춘부와 살인자, 그리고 다양한 퇴폐 생활로 건강을 잃었던 자가 무려 이 후손들이 400여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통계는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부모의 삶과 이런 부모의 가치관이 후손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가정이 더 건강한 유산을 남겼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두 가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자녀에게 정말 어떤 유산을 남겨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질적인 그런 재산보다는 이런 신앙과 이런 교육, 그리고 도덕적 가치관이 후손들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가정의 가풍을 좀 세우고 또 우리의 믿음을 좀 바탕한 신앙을 함께 실천하면서 가족의 비전과 가족의 미래를 함께 그려보는 것이야말로 저는 더할 나위 없는 소중한 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행복하고 건강한 유산을 남기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원불교에서는 가정이라고 하는 우리 가족의 단체를 단순한 혈연이 아니라 진리를 실천하는 그런 믿음과 수행을 하는 그런 하나의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들이 이 가정에 바른 정말 유산을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원불교의 가르침을 담아서 총 3가지의 핵심 요소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실천하실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가풍이 있는 가정을 만들기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정말 좋은 법을 믿고 바른 원칙을 실천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의 가풍은 사실 단순한 가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의 분위기가 그것을 보여주죠. 가족 모두가 함께 지켜가는 그런 삶의 가치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작은 원칙 하나가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정말 다양한 인생을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실하자, 그리고 정직하자, 감사하자, 이 3가지가 정말 가정의 기둥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실천하냐고요? 먼저 가족이 함께 우리가 뭘 할지 한번 우리의 가훈을 함께 정하고 함께 실천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가 좋을까요? 연말 가족회의나 연초에 우리가 얼마나 잘 지켰나?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종교든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신앙이 있는 그런 가족이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정산종사님께서 신앙이라고 하는 건 마음의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신앙이 있는 자는 결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정말 하나의 신앙이 없다면 어떤 외부의 환경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정이 쉽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신앙을 중심으로 하면 가족 간의 유대감이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도 같은 신앙을 하는 분들께서 결혼을 하기도 하고요. 같은 신앙을 하는 가족이 많죠. 같은 신앙을 하게 되면 매일 아침간에 가족과 함께 감사 기도를 하거나 또 감사 생활로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겠죠. 또 부모가 먼저 공심, 시심, 공부심, 자비심 다양한 이 마음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도 말보다 당연히 행동을 통해서 신앙의 가치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비전이 있는 가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비전이 없는 자는 방황을 할 것이요 비전이 있는 자는 흔들리지 않으리라 라는 그러한 소중한 본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목표 없이 사는 것, 그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정말 스스로 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비전을 세우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실천법들을 좀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가족과 정말 함께 10년 후의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자녀가 정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꿈을 찾을 수 있도록 응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가장 소중한 유산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도 집도 명품도 사실 아닙니다. 진짜 유산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가정의 가풍, 우리 가정의 신앙과 우리 가정의 미래, 이것입니다. 이 3가지를 정말 지키는 가정은 세월이 흘러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가풍, 가문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3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가훈을 함께 정해보시고, 두 번째, 함께 같은 신앙을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 가족의 미래를 함께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유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유산을 남기고 있나요? 오늘부터라도 행복한 유산을 만들기에
함께 해보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동그리가 원불교뿐만 아니라 이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이 저에게 보다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할 수 있는 그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안녕.